안녕하세요. 오늘도 엄마표 영어를 함께 얘기를 해볼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번에 제가 성인 영어 얘기도 잠깐 한다는데 까먹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나 다른 분들도 공부하시면서 답답한 부분은 동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특히 저희와 같은 저와 비슷한 세대의 분들은 내 발음이 너무 안 좋아. 나 영어는 말을 잘 못하겠어. 다 이런 식으로.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저희는 사실 문법 위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쓰는 영어가 아니라 그냥 학습을 위한 공부하기 위한 영어를 하다 보니까 다들 실제적으로 써먹는 거에는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 다시 이제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원활하게 대화를 하고 싶으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못하는 거예요. 주위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냥 언어는 못해도 되고 외국인들이 저희를 봤을 때는 어차피 저희는 외국인이라서 영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왠지 저희가 학교 때 배웠던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 틀리면 안 돼. 문법은 명확히 해야 돼. 이런 식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모르게 쉽게 말을 못 뱉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데 저도 좀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저희가 화상영어를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우선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말을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고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적으로 어떤 이미 내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라는 건 공부하고 생각하고서는 그걸 그대로 내 입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거는 사실 내 입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는 건데 그 익숙한 걸 저희는 많이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다들 공부한다 그러면 열심히 문법 공부하세요. 문법 공부하고 내 문법이 안 돼서 영어를 잘 못하나 봐요. 이러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말하는 거 내가 한 단어든 두 단어든 말을 한번 해보는 게 우선 중요한 거예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여행 갔을 때 여행지에서 갔을 때 호텔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틀리게 말해도 그 사람들 잘 알아들어요. 근데 겁을 먹으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좀 내가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영어를 좀 어느 정도 숙달되게 하겠다 할 때는 이제 좀 신경 쓰면서 문법에 맞게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려면 영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영어는 이런 패턴으로, 이런 체계로 말을 해야지 상대가 알아듣는구나. 이게 사실 문법이에요. 이 문법을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 대부분 이제 지금 화상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전 안 들려요. 선생님이랑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은 이제 알아듣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 말은 못 알아듣겠어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울 때도 똑같아요. 표준 발음대로 하는 걸 계속 들었던 거는 표준 발음을 알아들을 수 있죠. 하지만 표준 발음이 아니어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을 하는 거죠. 영어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 정도로 하면 돼요. 내 원어민처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똑같이 그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발음으로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안 들린다 부분도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단어에 대해서도 많이 듣다 보면 그게 내 귀에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word라는 어떤 단어를 듣는데 sword라는 말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리게 sword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 되게 빨라서 sword 이렇게 짧게. 근데 처음에 들으면 내가 sword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아무리 느리게 얘기해도 빠르게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알게 되면 이제 단어가 들리는 거죠. 처음에 안 들리는 영어를 공부할 때는 자막을 켜놓고도 우리는 사실 읽는 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읽는 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저희 읽는 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읽는 거 자막 켜놓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 단어가 안 들렸구나. 저 문장을 저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연음이 되고 이러다 보면 잘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막을 켜놓고 처음에 듣는 거는 저는 적극 추천해드려요. 그래가지고 안 들리는 경우는 우선 자막을 틀어놓고 여러 번 들어라. 반복된 내용을. 그래야지 내가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들어봐야지 그 발음에도 익숙해지고 그 억양에도 익숙해지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내 귀에 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자막을 켜놓고 듣는 거. 이런 얘기
근데 다 똑같더라고요. 처음에 이러면서 어느 정도 들리는 분들. 그 다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는 거. 처음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내 입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는 딱 익숙하게 배운 거. 그 다음. 외운 건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아는 말들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아는 단어들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떠오르는 단어밖에 없어. 문장은 잘 모르겠고 단어만 떠올라. 그럼 다이어를 막 나열하. 상대편이 저 사람이 길, 가요, 어디로 막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한국말을 누군가 이렇게 부산에 가요 이렇게 안 하고 가요 부산에 길을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이 부산에 가고 싶어서 길을 알려달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 단어를 그냥 영어로 얘기할 때도 단어를 나열해도 상대가 알아듣고 이해하고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긴 문장과 좀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맞게 해줘야죠. 부산에 가는 길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당신이 부산에 가고 싶군요. 똑같거든요. 영어도. 그런 식으로 문장으로 처음엔 단어 how, way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to go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걸 이제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죠. 문장을 어떻게 그런 표현해야지 상대가 맞는 문장으로 알아듣느냐 이게 문법이거든요. 그러면 상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문장으로서. 그러면 문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문법이 들어가요. 문법을 정확하게 이게 on인지 in인지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라는 표현보다 상대가 어느 정도 처음엔 내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들을 내 입에서 내뱉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씩 그러면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쓰고 싶어. 좀 더 좋은 표현을 쓰고 싶어. 그러면 그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죠. 좀 더 늘려가는 거고요.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문장을 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what이라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써보는 거죠. 계속. what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써볼 수 있는 문장들을 계속 써보는. 근데 what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쓰는가 익숙해지면 다른 단어를 또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문을 쓸 때는 what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야 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단어를 늘려가고 문장을 점점씩 늘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어의 기준으로서 어떤 표현을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는 단어 아주 적지만 그 단어를 기준으로 상대한테 원하는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순간 그런 단계로 들어간다면 표현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가 딱 떠올랐을 때 내가 상대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 What do you think this? Like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아는 단어 think. 생각해? 그래.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think라는 단어를 내가 안다. 그럼 그걸로 그냥 표현해 보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면서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아는 단어 위주로 아는 문장 위주로 써보는 거. 근데 그러려면 내 입에서 내뱉는 거. 그래야지 스피킹 말하는 게 느는 거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게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선생님한테 계속 수업을 받으면서 저도 느끼는 부분들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시는 많은 성인들도 똑같이 느끼셔서 저도 모르게 제가 했던 방법들을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언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다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언어를 공부하는 거는 빨리 갈 수 없어요. 다 단계가 필요해요. 언어 공부는 다 자기가 재밌어야 하고 우선은 재밌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걸 필요해.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 필요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재밌어야지. 어떤 사람과 대화하기 싫은데 억지로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어야 되는 거. 근데 언어는 한순간에 느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가는 방법을 찾는 거.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 개 언어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 영어도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로서 내가 내 애한테 내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같이 가고 싶다 그러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애가 할 수 있는 거 기준으로 나도 재밌을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한번 찾아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그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서 성인들한테도 이제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엄마표 다계국어를 하셨던 분이 쓴 책을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